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황해남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려의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따라 연탄군, 은파군과 재령군, 은천군의 일도 소개될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을 찾은 총리 동지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받들고 건설 현지에 신속히 전개하여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해당 군들이 건설할 공장 부지와 규모, 생산 능력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려의하고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함께 원료기지 조성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생산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 동지는 사리원 학생교복공장과 해주 학생교복공장을 비롯한 학생교복 생산단위들을 돌아보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 제고를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자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리원 학생 신발 공장과 해주 학생 신발 공장 건설 실태를 현지에서 려의하면서 설비 조립을 다구치고 건설 속도와 질을 높여 공장의 완공을 앞당길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총리 동지는 은파군과 안하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장들에서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관계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밀, 보리,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질 좋은 작업비를 더 많이 생산해서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도시건설 총계획에 준해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진행하며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병행할 때 대한 문제, 학생 교복 생산 단위들에서 협동 생산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 동지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대상공사 추진 정령을 현지에서 알아봤으며 도시경영성, 국토환경보호성에서 도시군 소재지들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원림 설계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며 환경감시 능력을 제고하고 산불 감시 및 통보, 진화동원 체계를 보다 정률하게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협의 대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현대 신식민주의 행위 반대 투쟁 지지자들의 연단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제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12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만희옥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가 전송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대를 맞으며 제24차 전국 청소년들의 총성의 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 모임이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이번 축전이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전년적 국가보응의 웅대한 투쟁 강령 실현에 떨쳐나선 청년전이 선현혁명가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기계를 남김없이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축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 속에 마련된 청소년들의 대회합인 충성의 축전을 통해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본에서 7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쿄 전력회사가 밝힌 데 의하면 핵오염수를 정화하는 장치에서 세시움과 스트론티움 등 220억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약 5.5톤에 달하는 핵오염수가 누출됐다고 합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일본 도쿄 전력회사의 내부 관리가 무질서하고 당국의 감독 조치가 미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똑바로 보며 핵오염수를 철저히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8일 유럽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밝힌 데 의하면 세계적인 1월 평균 기온이 13.14도씨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66도씨나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카나다 동부, 아프리카 서북부,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에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52도씨 상승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제시된 기온 상승 한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란드의 서남부 지역에서 8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분화구로부터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난 1월 14일에도 화산 분출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시에서 댕구열 전파와 관련해서 5일 긴급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시에서는 댕구열 감염 사례가 지난해에는 약 2만 3천 건이 등록됐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벌써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시내에 약 10개 장소에 치료센터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의 한 광산 마을에서 6일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2대의 버스와 살림집들이 묻혀 5명이 죽고 3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버스들에는 광산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수산부문에서 선진 기술이 도입된 양어장과 양식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제방 밑에 건설한 칠색성호 양어장입니다. 이 양어장에서는 저수지 제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물 보장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양어장으로 흘러드는 물 흐름량은 분당 27톤에 달하는데 이러한 물 보장 방법은 항시적으로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칠색 성호의 생물학적 특성에도 알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먹이를 줘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은 칠색 성어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칠색 성어는 알 깨우기로부터 다 자랄 때까지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까운 바닷가에 꾸려진 굴 양식장입니다. 바다 밑에는 수천 개의 새끼굴이 담겨져 있는 양식통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새끼굴은 마름류와 바닷물의 영양성분을 섭취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새끼굴이 5cm 정도까지 자라면 띄움식 양식통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띄움식통에서 굴을 양식하면 파도에 의해서 굴이 잘 자라게 되며 또 모양과 크기도 균일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굴 양식에서 중요한 것은 2 내지 3주에 한 번씩 굴을 통에서 꺼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자란 굴들은 마지막에 선별기에서 크기별로 갈라낸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온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월이 들어와서도 대부분 날들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특히 어제 낮부터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지면서 매우 따뜻했는데 오늘은 10도 정도로서 평년보다 8도 이상, 어제보다는 3도 더 높아서 마치 봄 날씨와도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내일까지도 여전히 기온이 높아서 따뜻한 날씨겠으나 모레는 찬바람이 불면서 전날에 비해서 기온이 낮아져서 날씨가 약간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서 어제보다는 3도 높았는데 평년보다는 10도나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서 어제보다 7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 지역과 평안남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삼수 지방으로서 룡화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1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조선동해 먼 바다와 조선 서해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